안녕하세요. 강연 리뷰어 강은하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8월 첫 주에 진행된 수요 인문학 콘서트에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이 진행해 주신 강연을 리뷰해 볼까 해요. 저 책을 들고 가서 직접 사인도 받았는데요. 책 제가 샀지만 직접 가서 이렇게 저자 서명을 받는 일이 정말 신나는 일이고요. 저한테 선물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건국대학교 신병주 교수님은 이번에 세종시대와 인재등용이라는 주제 강연 해주셨고요. 물론 TV, KBS 프로그램의 역사저널 그날에서 뵀을 때도 정말 재미있게, 흥미있게 진행됐었지만 직접 바로 앞에서 강연을 들으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역사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바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8월 11일이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백하건대 어제 알았습니다. 8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면 세종이 왕으로 즉위한 날인데요. 1418년 8월 11일에 즉위하셨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6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600주년 관련해서 기념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연구들도 꾸준히 되고 있어서요. 올해가 굉장히 별표 팡팡 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검색창에 역사 책방 검색하시면 서촌에 있는 역사 책방에서 이번 주 8월 11일 바로 그날 신병주 교수님과 함께 세종의 흔적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가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 즉위 600주년 해서 저도 몇 가지 키워드를 조금 정리해보고 조금 더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세종하면 그 인재들이 모여있는 이 집현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고 정말 모든 그 국가의 조선이라는 국가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지혜와 지식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문가 집단이 모여있죠. 네, 신숙주, 성산문, 네로라는 학자들이 다 집현전으로 모여들었었고 그리고 이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합쳐서 지식경영 했었고요. 수백 종의 보고서도 제출하고 또 50여 종의 책도 발간하는 물론 훈민정도 있습니다. 아주 큰 성과를 발휘해서 조선하면 집현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신병주 교수님께서 쓰신 책 조선산책에 보면 또 일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의 약초조사, 또 염전법, 외교문서의 작성 이런 게 집현전 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하고요. 왕을 교육하는 경연관이 따로 있었고 또 왕세자를 교육하는 서연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임무도 동시에 해서 국가의 그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큰 기초가 됐던 것 같아요. 세종시대만 하더라도 조선 건국의 좀 앞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집현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의학, 역사, 또 그 국방 전 분야에 걸쳐서 참 많은 책을 발간하기도 했었던 이 집현전. 자, 이렇게 집현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재 선발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인문학 강연을 듣고 오면 궁금한 점이 참 많아지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왜 안 했나 몰라요. 조금 더 찾아봤더니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도 있고요. 신병주 교수님께서 쓰신 컬럼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종이 그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당시에 이제 3번 정도 재판하는 그 삼심제도 생겨났는데요. 인재를 검증하는 역할도 3번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가간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지금으로 따지면 부패 혐의가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아름아름 이렇게 지금의 서류 전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경영 평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가 간택을 통해서 선발된 인재들이 올라오면 이제 내부의 기준에 있는 선배 관리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일을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검증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취준생들이 봤을 때는 실무 면접이었겠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위부동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위 관리들 또는 정부의 높은 직위에 있으신 분들, 말하자면 조금 주요 요직에 있으신 분들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왕이 너 일해 딱 그러면 뽑았을 것 같은데 아주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작동을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은 우리가 문과 출신, 말하자면 무과보다는 문과 출신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책을 보고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질적인 학문,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열도 꽤 많이 등용을 해서 훈민정음 창제나 또는 장영실을 기용한 그런 사례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분야를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재 선발 기준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또 어제 신병주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제 머릿속에 탁 꽂힌 그 단어가 있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MC 진행하면서 마지막 멘트로도 이번 여름 휴가는 이렇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꽂혔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사과 독서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기업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자가 하사할 사자예요. 그래서 왕이 하사해서 유급 휴가로 책을 좀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휴가를 조선시대, 세종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실 올해 소득공제, 도서 소득공제 들어가니까 조금 더 책 구입하는데 부담이 약간 줄긴 했지만 좀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도 서로 좀 책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모두 다 귀찮다. 그러면 인문학 강연, 무료 강연회에 오시면 독서 못지않은 그런 인사이트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사 독서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또는 서로 다른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셨대요. 지금 말하면 썰전, 또는 백분 토론 이런 토론이 될 수 있겠죠.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 문화가 알고 보니 세종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문학 강연 듣고 나면 더 읽고 싶은 책도 많아지고요.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져서 지식과 지혜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앞으로도 영상으로 계속 기록을 남겨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더 추천해 주시는 책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강연회 다녀가셨던 분이라면 댓글로 조금 더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웹툰 작가 주호민 작가님 오셔서 상상력은 어떻게 만화가 되는가라는 흥미있는 제목의 강연 해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MC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